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딱 한 종목 팟캐스트 63번째 시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마이크로 이항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이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승윤입니다. 아, 예, 이성환 대표. 네. 너무 바빠 우리요. 네, 인턴 이사님, 인턴 대표님. 아이, 그건 그렇고 우리 아니. 준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바쁘잖아 이것저것 하냐고. 예. 올해 날짜 정해졌나? 날짜요? 올해 우리 9월 19일. 9월 19일. 네. 모르셨죠? 네네. 광고에 아마 앞에 광고 나갔을 겁니다. 9월 19일 날. 9월 19일 날. 여기도 센터장도 우리 후원 좀 해주셔야 돼요. 고식구 뭐 있어요? 아유, 직원들 예쁜 직원들 해갖고 좀 보내주세요. 예쁜 직원이요? 인물이 예쁜 게 아니라 이 친구들 훗날을 위해서 교육 좀 시켜드리고 예. 좀 하나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머니투데이랑 네네. 딱TV 사실 끼겨 들어가는 거고 호소대학 있잖아요. 네네. 호소대학이랑 같이 저희가 창업 있잖아요. 네.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제목은 더 특별한 창업 네. 이런 과정을 8주 과정으로 이번에 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위치도 여기서 가까워요, 센터장님. 예, 예. 어디냐면 예술의 전당 앞에서 8주 과정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 또 창업하면 소정 씨도 창업한 친구들 있어요? 주위나 아니요. 선배들. 근데 대부분이 카페 창업도 하고 말도 안 네. 되는 카페 하고 그런 데 가면 그런 창업 과정도 무료가 많아요. 여기저기 하거든요. 신문 네. 보면. 근데 대부분이 프랜차이저 큰 애들이 모여갖고 꼬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제가 어. 신유시오, 제가 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까? 하고 내가 깜짝 놀랐네. 너무 좋아서 내용이. 이 대표님 직접 커리큘럼 만드셨어요? 네네. 저렇게 따먹네 저걸. 물론 능력자시네. 아니 물론 저 친구가 네. 워드 작업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작업했어요. 그리고 저 갈 때 운전도 2번 해줬어요. 그래도 혼자 만들었다는 얘기하는 건 혼자 만들었지는 않지. 그 얘기를 하셔야지. 다 같이 했지. 그 얘기를 하셔야지. 다 같이 했지만 이걸 커리큘럼을 딱 탈고하면서 이렇게 좋을 수가. 깜짝 놀랐네 내가. 이거는 나도 듣고 싶네.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있지만 이거 나는 내가 참석하지 않는 강의도 내가 이제 강의하지 않는 부분도 꼭 들어야겠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초청 강사가 너무 화려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업에서 진짜 뭐 프랜차이즈로 해갖고 성공한 게 아니라 네. 그 뭐 5천에서 1억 사이 자금을 투입하셔가지고 아니면 좀 그 이상도 자금이 있으신 분도 있으십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케이스 그 뭐 업주분들이 나오셔갖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장소를 방문을 하고 또 이제 그 외국인 창업의 또 그 대표자 따로 삶이네 아마 그 미녀들의 수다로 알고 계실 텐데요. 따로 알아요, 자기? 네, 따로. 난 따로 그 여자에 반했어요. 네, 반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어. 네네.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오셔서 이제 초청 강사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오셔서 듣게 되면 충분히 저는 정말 창업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창업을 염두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직장인이라도 창업을 생각하고 있고 창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진짜 그 우리 대학생분들, 취직이 안 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도 내가 진짜 굳이 이게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뒷집에 사는 총각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그 대학교를 갔다가 어쨌든 간에 가기는 갔는데 걔도 이제 그냥 간판만 대학교 나 가요 하고 간 거지. 근데 이제 얘가 뭐 할까 나 군대 갔다 와서 1년을 놀더니만 너 뭐 할래? 엄마가 아빠가 좀 건설업을 해서 돈은 있었어. 근데 얘도 그 오징어 나라 이런 걸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진짜? 네, 진짜로. 나 진짜 얘기 하나 해줄까? 네네. 그래서 이 젊으신 분들도 꼭 우리가 회사를 가고 이런 데만 답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저는 이게 당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비용은 좀 들어가요. 비용인데 이게 비용은 저희가 36만 원에 VAT 별도에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근데 뭐 최소 비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호소대학이랑 머니투에서 같이 수료증에다 같이 나가고 이제 그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창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거 한번 배워두면 진솔한 창업이니까. 근데 제가 그거 있잖아요. 식객 봤죠? 네, 식객 봤어요. 소정 씨도 식객은 봤죠? 네.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찬이. 주인공
어디를 생각? 찬성 성찬이잖아. 성찬이. 성찬. 네. 진수하고 성찬이, 진수 성찬. 성찬이잖아. 성찬이. 네. 근데 그 저희 처 있잖아요. 처. 예. 처의 조카가 또 하나 있어. 어. 우리 와이프 진짜 사촌 조카 뭐 이렇게 약간 육촌 뭐 이런 조카인데 얘가 성찬이야. 진짜로 성찬이야. 이름이. 응. 아니 일이 비즈니스가. 아,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성찬이야. 근데 이제 대학을 나왔어요. 그 지방대 충남대가 나왔어. 근데 그 뜻한 바였어. 그냥 취직을 안 한대. 처음부터 걔가 그걸 했어.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달랑한 게 트럭 있잖아요. 네. 300만 원인가 아주 오래된 거. 그걸 하나 처음에 받았어. 그래갖고 그 친구 집이 어디냐면 서산이에요. 그래갖고 서산 뭐 군산 이렇게 다니면서 멸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했네 얘가. 멸치하고 그 서산 쪽이니까 그 어리굴젓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서산 그런 것들. 해갖고 이제 매매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거 한 7년 됐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엊그저께 진짜 한 일주일 전에 나한테 하라는 거야. 여보, 당신 창업 안 하냐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 예를 들면서 걔한테 좀 가서 배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들은 좀 우리 와이프들이 뭐라 그러지만 그런 게 있어요. 뭐 좀 비교를 하잖아. 그쵸. 전 뚜벅이잖아요. 네. 내가 뚜벅이니까 우리 와이프도 뚜벅이잖아. 그러면 나 렌트라도 좀 해서 써.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가끔 필요할 때. 그랬더니 걔는 이제 우리 와이프로 고모라 그러거든. 고모 차 하나 샀어요. W. 다 하는 거야. 성찬이. 성찬이. 근데 나중에 언젠가 걔도 한번 내 불러서 강의시키려고 그래요. 대박이죠. 느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강의 이런 걸 떠나갖고 이런 것들을 특히 젊으신 분들도 뭐 연세가 있으신 분, 젊으신 분들 30, 40대 상관없이 이걸 좀 배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요. 딱TV닷컴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매번 홍보해요. 그 관련해서 참 우리가 팟캐스트가 벌써 6개쯤 만들었습니다. 6개? 네, 6개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딱 한 종목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두남자쇼 있죠. 두남자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낭만 파괴법이라고 법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딱쇼 있고요. 딱쇼. 네, 그리고 비디오 전용으로 하는 V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 만든 게 뭐죠, 소정 씨? 딱 창업이요? 더 특별한 창업. 네. 그게 이제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창업 관련된 거 저희가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에도 맞을 거기 때문에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터장님도 한번 관심 갖게 좀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직원도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됐고요. 이제 종목 배틀 들어갈 텐데요. 아이고 진짜 센터장님 이거는 불법이야. 불법이야. 이거 제가 어떻게 됐어 이거. 그 7월 5일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있는데 그때도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땐 듣보잡이라 했는데 그게 한 1, 2주 이때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네. 그죠? 그쵸, 한 2주 정도 그죠? 걸리죠. 맞죠.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방송했는데 나랑 같이 하는 한두 친구 네네. 매일 아침에 나오는 친구가 있어. 저희 머니터의 방송 보면 알 거야. 이 친구 실적하는데 MK 트렌드를 얘기하네. 근데 내가 그때 차마 기억이 안 났어. 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그 뭐 교복구도 마찬가지지만 HTS 보면 종목 뉴스가 나오는데 딱 잡아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우리가 쓴 기사가 나오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었구나 했지. 근데 이거 MBA잖아요. MBA 네네. 모자나 이런 거잖아요. 옷이나 이런 건데 MK 트렌드 어떻게 돼요? MK 트렌드가 이제 주가가 제가 봤을 때가 9,500원 만원 이제 조정 한번 1차 조정 받고 거기서 제가 봤던 거는 이제 NBA 매장이 열리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뭐 롯데백화점 좀 영향력이 적은 백화점인데 그 후속이 지금 진행이 잘 된다는 얘기하고 그래. 그때는 고거까지였는데. 네. 그 진행 부분이 물론 아직까지는 좀 기대치가 좀 선반영된 게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가히 좋지는 않게 나왔는데. 그래요? 네, 2분기 실적까지 실적 호전주는 아니고요. 일단 NBA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커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내 매출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요? 뭐 눈에 보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만선이나 MK 트렌드는 하나의 소비 이제 중국 애들도 어떤 NBA나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청바지들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여서 이번에는 NBA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중국 진출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거기도 마진율이 좋습니다. 네, 많이 좋아서 3Q, 4Q에 대한 기대치는 원래 4Q가 성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Q, 4Q 잘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종목 장세, 그다음에 소비재 어떤 그런 이슈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좀 빨리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저도 뭐 이렇게 비중이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여기서 40%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나온다면
한 13,000원 이하에서는 재매수 관점 보시고 한 4Q까지는 좀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1, 12월 달 되면 또 농구 NBA에 대한 어떤 열풍 기대도 한번 해보기 때문에 일단 4Q까지는 계속 좀 고하자. 대신 단기 조정은 네네.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잘 나간 것만 얘기하면 또 이게 좀 너무 편파적인 방송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편파 방송을 하죠. 특히 이승원 대표가 제가 이승원 대표가 말하고 떨어지는 걸 욕하면요. 저한테 욕을 해요. 형님 떨어진 거 자꾸 얘기해서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사람이거든 저 인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 코라홀딩스는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책임져요. 제 포트 중에 지금 뭐 가장 제가 한 5쪽 7쪽 포트로 운영하다가 네네. 지금 하나 이제 속썩인 게 이제 계속 코라홀딩스 연초부터 제가 1월부터 된다. 그때 주가가 26,000원, 7,000원 이런 건에서 지금 2만 오늘 1,000원이 깨졌는데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95억, 그러니까 순익 기준으로요. 2분기도 한 98,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한 97, 8억 정도.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40% 증가된 수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직 퍼가 올해 예상 실적으로 지금 한 26배 정도가 돼요. 네. 너무 과도하게 한번 3만 원 좀 땡겨서 작년 휴증이 있었는데, 근데 아직도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건 아직 외국인들이 28,500원의 증자를 받고 그 1,400억 원이 좀 좋은 곳에 쓰고 있어요. 네. 코라홀딩스, 코라 모터스도 인수를 해서 네네네. 오토바이 쪽 진출도 하고, 그 다음에 픽업 트랙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네네네. 8월에. 네네. 그래서 네. 현지 반응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 코라홀딩스 대표님이나 그쪽 관계자들이 이제 네. 한 분기 한 번씩 한국 방문하면 네. 우리 현지에서는 차가 잘 팔리는데 주식은 왜 이 모양이냐. 네네네. 그런 약간 그러네.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밸류가 좀 퍼 26배 정도. 근데 3Q는 이제 11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4Q는 한 130억.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잘하면 한 20. 지금 주가는 이제 21,000원이니까요. 네네. 이제는 내년도도 한 40% 이상 성장은 가능하고. 왜냐면 내년은 캄보디아 진출을 하거든요. 캄보디아도 경제가 만약 그 이머징에서도 막 올라오는 나라죠. 네네. 뭐 연평균 성장률 8%고 그냥 라오스랑 비슷한데 아직까지 올해까지 매출에 라오스가 92%예요. 그래요? 미얀마가 한 4%, 네네. 캄보디아가 뭐 미미하고, 그다음 기타 남미 쪽이 한 2, 3%거든요. 음. 그게 내년 되면 좀 그림이 라오스가 70%, 미얀마, 캄보디아가 한 10%, 19% 그리고 남미 쪽에서 기타 매출 나오고요. 그다음 뭐 좋은 호재들은 많습니다. 이제 KR 모터스가 내년부터 오토바이 부분은 좀 연결해서 팔 거고, 그다음에 코라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배당 주식이거든요. 주식 네. 배당 6%, 5%씩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네. 또 그 3Q와 4Q에 대한 기대치, 캄보디아 진출, 픽업 트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시가총액 상이 아직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 떨어져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네. 밸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배가 타당하냐 어떤 이런 그러니까, 논란이 그런 좀 얘기 있고 있더라고. 예. 아직까지는 또 공매도 대차가 아직까지는 진행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비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라오스의 성공 신화를 그대로 미얀마에서 또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캄보디아에서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실적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코라오는. 큐를 또 하나 보여줘야 되는. 네, 왜냐면 계속 그렇지. 드러나니까. 그렇지. 진짜 가서 코라오 라오스 말고 미얀마 가서 하고 싶어 내가. 미얀마 가서. 나는 그래도 가기 싫어. 난 가고 싶어. 난 싫어. 빠이빠이. 왜냐면 필리핀에 소정 씨가 가고 싶어? 어디요? 라오스 가서 살고 싶어? 아 그건 아니에요. 살기는 그건 아니랬잖아. 미얀마가 좋아요. 미얀마가. 네, 왜냐면 필리핀 같은 데도 그 필리핀은 골프태를 분양을 하잖아요. 골프태 같은 데 분양받아갖고 그 골프장이 자기 잔디밭이야. 거기서 이제 다 사니까 그런 데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아는 형님이 우리 마누라가 쓰는 돈에다가 해보니까 차라리 얘네들을 필리핀으로 보내버리면 돈이 더 적게 들더라. 그러면서 마누라도 일 안 하고. 주위 분들 많이 있죠. 예, 예. 필리핀에 은퇴해서 가신 분들, 뭐 저 아는 분들 두 커플이 있는데요. 있어요? 있긴. 예. 예.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성장 시나리오가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코라오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거 뭐 우리나라의 국내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큐가 네. 좀 확인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미얀마와 네. 캄보디아.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날카로운 질문 들어갔는데 네. 하나 또 뜨는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좀 조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네. 저도 네.
알게 모르게 머니투의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해갖고요. 이 사람들이 앵커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내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한 줄 알아. 초반부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논리적 밑바탕 우리 센터장님이 해주시겠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죠. 요즘 난리난 주식 있잖아요. 우리 연초부터 얘기했던 거. 근데 3월 때 한 크게 꺾였어. 그럼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그때 말했던 주식이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한 2번 정도 얘기했던 주식이 있습니다. 로만선. 네. 예,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너무 올랐어, 솔직히, 그죠? 예. 뭐 로만선은 이제 저는 이제 비중이 이제 거의 좀 많이 없고. 많이 생기셨어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로만선을 줄이고 제가 대신 선택한 종목 NK 트렌드였거든요. 잠깐 여기서. 근데 지난번에 그 하시는 게 있잖아요, 펀드. 그 네네. 뭐였죠? 그 랩. 랩. 아직도 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 랩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랩은 그냥 그 최소 단위가 2천만 원 이상이고요. 꼭 이 점에 와야 돼요? 아니면 본사 아무데나? 그 랩 등록은 저희 해당 지점이니까. 해당 지점에 와야지만. 네네네. 딴 지점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 업무가 안 돼요?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저랑 밖에서 만나서 그 외부에서 작성을 하고 여하튼. 뭐 그런 절차를 해서 아니 그래도 이게 왜냐면은 수익률이 듣고만 있어도 흥분이 돼. 이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보증권에서 인정했고 랩을 네네네. 정식으로 이름 들고 가는 예, 거잖아요. 운영 등록증 있어야 돼요. 그 거기에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은 아직 11분이고요. 그래도 이게 1월부터 7월까지 그래도 수익률이 26에서 한 34%라서 우와. 아직 이제 그거 이게 홍보하고 펀드로 있으면은 하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 압구정 버핏으로. 압구정 버핏으로 우리 센터장님을 근데 불러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내가 교보증권 리테일 담당이면 엄청난 홍보를 들었어요. 근데 교보증권 랩 운영자들이 지금 60명이에요. 그래요? 60명이고 제가 이제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미 그 뭐 보석을 못 상암이나 알아보죠. 잘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수익률은 제가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계좌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홍보하기에는 어떻게 홍보 드릴 방법이 있나? 보석을 못 알아보셨네. 우리가 해야죠. 누가 해드려요? 우리가 해야죠. 오늘은 제목 나왔네. 그 제목 랩 이름이 뭡니까? 그냥 압구정 WM 랩입니다. 이름을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럼 이름을 만드셔야죠. 우리 장명 센스. 저는요. 압구정의 제 현인 인생 서승용이 만드는 제 인생 철학이 있어요. 뭡니까? 공짜는 없다. 근데 알아? 공짜는 없는데 싸. 비싸지도 않아. 비싸다. 비싸지도 않아. 저렴해. 아니 근데 그게 법적으로 장명을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그런 게 장명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이게 그냥 아직까지는 이 증권사가 지금은 4개 증권사만 시행을 하고 있고 좀 확산은 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 이름을 짓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운용자가 저로 돼 있고 그냥 전에는 위탁 계좌를 아니 제 말은 이런 거죠. 그 교보증권 안에서 무조건 WM이면 WM 랩이다. 아니면 잠깐 기다려봐. 아니면 영업점 WM 그렇게 무조건 정해 있느냐? 아니면 나름 자기가 장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장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도한 팀은 없어요. 있긴 있어요? 내가 그때 머릿속에 벌써 하나 들어왔어. 나갈 때 한 명 빨리 가입해갖고 저에겐 12계좌가 남아있사옵니다. 서승용의 명량. 나 지금 벌써 머릿속에 들어오고 저에겐 있어. 12계좌가 남아있사옵니다. 나 벌써 나와 있어 지금. 뭐. 얘기하면 안 되지. 아이, 이거 왜 얘기 해야죠. 아니지. 네. 이거 듣고 먼저 누가 뭐 스책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로 오프 더 레코드로. 이거 끝나고 얘기할게요. 이거 나 있어 벌써. 그거 있다. 얘기하지 마. 좋은, 아주 좋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거 이런 거나 도와드려야지. 그럼요. 근데 뭐 저희가 아니 뭐야 오늘 마신 게 뭐 있어? 있습니다. 이거 다 돈이잖아. 네. 이거 다 돈 주고 먹은 건데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네. 뭐야? 맵시 메밀 좋아. 칼로리도 제로야. 그렇게 됐고요. 로만성까지 얘기했나? 네네, 쪽에 로만성. 로만성 됐고요. 이제 했으니까 우선 또 기억나는 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고 떨어진 거 혹시 기억나는 거? 글쎄요. 에코에너지? 근데 에코에너지는 다 만회가 됐는데. 그래요? 코라오가 제일 코라오. 성적이 안 좋았죠. 그렇죠. 예. 그럼 됐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하나 던져주마해. 한 종목 하나 해보자. 한 종목이요. 한 종목. 한 종목은 이거 이제 먹는 거 관련입니다. 약인데 보령제약. 보령제약. 제가 이제 그 랩에서 이제 어제부터 약간 뜻보잡인데 보령제약. 보령제약. 들어보죠. 네. 보령제약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내 신약이고요. 카나부 고혈압 치료제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처방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번 시세는 났습니다. 25,000원에서 한 4만 원까지 시세가 났다가 잠시만요. 지금도 처방 1이에요? 처방 1입니다. 카나부. 약 이름 아세요? 카나부. 카나부. 네.
왜냐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국내 매출이 좀 있었다가 올해 이제 한 8월, 9월 이제 해외 매출 기대가 있거든요. 네네네. 해외 매출. 2분기 실적이 일단 안 좋아서 2분기 실적이 한 46억 정도 나와서 예상치보다 한 20%덜 나왔거든요. 네네네. 주가가 47,000원에서 좀 부러져서 지금 38,000원. 외인 기관 다 손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3Q부터는 이제 멕시코랑 브라질의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혈압약이. 그러니까 혈압약이 남미는 워낙 수요가 높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시장을 진출하기 때문에 3Q는 최소 한 80억 이상의 2분기가 46억, 3Q가 80억이면 증가분이 3, 4분이 되고 그다음 중국이 내년 1분기부터 매출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카나부는 마진율이 또 한 30% 되는 아주 효자 품목입니다. 아, 그죠? 물론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또 갤포스가 있는데 갤포스도 이제 중국 판매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계속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아스트라스인가도 보령제 거 아니에요? 아스트라스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닌 말고죠. 뭐. 네. 품목이 워낙 많은데 네. 일단 마진율이 높은 자체 신약 이제 카나부가 이제 국내용에서 이제 멕시코, 브라질, 멕시코는 이미 매출에서 계약을 맺었고요. 매출이 잡힐 거고 수주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나 현지 반응을 봐서는 멕시코, 브라질 히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는 그 중국 진출이 있고 더 좋은 거는 배당을 올해도 5%를 할 거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에서는 연말까지 한 소박하게 한 20-30% 보고. 오, 그럼 시가총액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시청이 3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3,200억. 그러면 20% 한 3,500억. 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한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이 18배, 동아제약 같은 게 19배, 20배 이렇기 때문에 뭐 가격 메리트는 좀 존재하고 있고 단지 지금 이렇게 기회를 준 건 EQ 실적이 판관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카나부가. 왜 그렇지? 아직까지는 해외 진출할 때 이게 해외 비용이, 판관, 해외 비용이 비용. 생각보다 많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1위예요? 네네. 아, 언제부터 1위가 됐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점 그래요? 판매가 급속히 늘어났어요. 고혈압 치료제 중에 제일 요즘 뜨는 거예요? 핫한 거예요? 네네네. 아, 왜냐면 이 대표님 좀 알아요? 보령제약? 난 잘 보령제약 모르겠어요. 뽀령이 옛날에 매매는 했었는데 잘 몰라야 돼요. 아, 지금 보령제 얘기하는데 자기 소리 따라 이 보령제약이- 친구는 집중은 안 하네. 오늘 집중 안 해. 오늘 집중이 안 돼. 왜냐면 내가 지금 3일 연속 술을 먹었더니 정신이 없어 지금. 술 어떻게 불법을 소리해야 되나 짜증나는데. 이거 근데 이게 왜냐면요. 네. 이 약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주위에 한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도요. 네.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면 요즘은 왜 남미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처럼 말씀드리면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남미가 워낙 이제 고혈압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몸에 있는 사람이 많아갖고요. 요즘 이제 약은 예전에 센터장님 혹시 아스피린 드세요? 아스피린 아니요. 제제? 아스피린을 다들 먹으라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서양 사람은 다 먹으라 그러는데 이게 예방으로 먹거든. 심장병, 네. 심장질환 많이 먹는데 특히 50살 정도 넘어가면 대부분의 약간의 가족력이 있으면 대부분을 혈압약을 먹으라 그럽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혈압약 한번 먹으면 끊지 못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거부감이 있는지 많은데 요즘은 미국의 그런 뭐 많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들으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가족력이 있으면 50살 되면 45살 이렇게 넘으면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많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약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 제재 방식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건 제가 있겠죠. 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소정 씨가 있어서 제가 말하기는 젊은 여자에서 모르는데 기존 제가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야양해 들었는데 그것도 의사분이나 약사분일지 모르겠는데 바꿀 때 상당 부분 제가 들었던 얘기자는 기존에 많이 썼던 거가 성욕감퇴가 들어갑니다. 네, 성욕감퇴가 있어갖고 요즘 이거는 성욕감퇴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꾸는 거를 제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병원이나 약국 가면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제 아는 데 보면 약을 바꿨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령제약 카나부가요. 3년 전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그 매출 증가 속도가 지금 70%씩 계속 급증을 해요. 그리고 성역감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없다고 알고 있고 이게 이렇게 성욕감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약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확실한 건 아니고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고혈압 치료제가 두 가지 제제가 있대요.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기존 제제는 아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보령제약이 만든 이 제제로 만든 카나부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랑 같이 이제 복합 신약을 또 만들 수 있어서 그 복합 신약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나브의 발전성은 무궁무진한 것 같고 그 기존에 있던 고혈압 그 제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새로운 기전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전혀 상관없는 게 그냥 그 준비하는 주시는데 별로 상관없는데 한미약품은 어떻게 보세요? 한미약품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아 근데 그 부분이 논란이 워낙 많아요. 예, 한미약품은 꼭 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내면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정확히 조사는 못했어요. 실적만으로는 저렇게 풀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까지 나는데. 창업 인구 100만 시대. 이제 대박을 노리는 한탕 창업이 아닌 꼼꼼하게 준비된 생활형 창업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와 딱TV, 호서대 벤처대학원이 함께하는 더 특별한 소자본 창업 과정.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현장 체험과 사례를 통한 아이템 선정까지 시장 조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법률 전문가,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전하는 생생한 창업 정보.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8주간의 강의로 나만의 특별한 창업을 준비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딱TV 02-724-0919번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 02-2059-2327 또는 02-2059-2316으로 문의하세요. 예, 이 대표 어떤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제약주를 할까? 제약주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뺏겼지. 선수 뺏겼어. 제약주를 하려고 했는데 카나브보다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아이 카나브 이거 좀 센데. 아니 아버님이 한약 그 사람만 드실 것 같은데 아버님? 아버님 저희 아버님은 항상 아침에 아이센스 혈당 체크를 하시잖아요. 혈당 체크를 하셔갖고 오늘은 2병을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혈압약이지 않을까. 혈압약은 안 드시고 항상 모든 걸 하면 어머니는? 장복을 하세요. 어머니는? 원래 약을 안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아. 장복을 하세요. 집전 대보탕 15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식 야채 스프 그거 지금 8년째 드시고 계시고 한 번 하면 장복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게 싫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76이신데도 건강하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술과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건강관리 스스로 잘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이 제약주 쪽에서는 좀 약한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하나는 형님이 했던 것 중에 하나 따먹을까. 아 진짜? 형님이 했던 것 중에서 형님이 했는데 안 갔어. 형님이 하고는 안 가. 그래서 내가 피와 추가 증가하는 걸로 뭐야, 뭐. 잘 버무려갖고 하나 할까. 해봐. 보가 할까 아니면은 해봐. 그 했던 것 중에 훅 간 거 그 중에서 한 놈 고를까? 아 양쪽으로 주긴 해 저. 내가 말해줄까 이게 없을 텐데. 아 있죠. 뭐야?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NHN 엔터하고 KT 뮤직 둘 중에 하나. NHN해요. NHN 할까요? KT 뮤직을 할까요? 아, 난 오늘 그런 거 할 건데 내가 할 건데. P와 Q 그 콘텐츠 하실 거예요? 아 그럼 제가 NHN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HN 엔터가 물 먹어봐라, 드디어 이제 여태까지 물을 드셨잖아요. 워러를 막 드셨는데 이제는 진짜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관심을 가졌다. 예전에도 인터파크 INT 보셨죠? 안 가다가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인터파크 얘기도 하지 마. 근데 지금 그거는 8월 8일 날 알리바바가 상상한다는데 9월로 연기됐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야. 9월에 다시 간다. 똑같네. 걔하고 미디어 플렉스하고 뉴 때문에. 해봐. 뉴하고 똑같네. 근데 그 NHN 엔터가 일단은 상장되는 게임만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에 30개인데 그중에 이제 직접 하는 게 15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상반기에 거의 게임 유통을 별로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모멘텀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인에서 일본에서 라인 팝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라인 팝 2가 이번에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우리 애니팡을 했잖아요. 애니팡 2 매출 그대로 나오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썬데이 토즈 실적 잘 나왔잖아요. 잠깐만. 예. 나한테 같이 해요 하면 다 뽀개버린다 이제. 아 제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 뭔지 아세요? 제가 아들이 보내는 거. 애니팡 같이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니팡. 그런 거 보내지 마. 그러니까 제가 보내지 말라고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나 내려면 지워버려 의사에. 얘가 카톡 보내지 마 나. 나 탈퇴할 거야 진짜. 그러니까 얘가 그 순간적 유혹을 참지 못하고 심지어 처음 그 잘 타일로 2살짜리한테.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디 뭐 부사장님 뭐 어디 전무님한테도 막 보냈어. 내가 아주 미치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 라인팝 2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겠고 또 하나는 올해 가장 긍정적인 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의 매출을 넘어서는 해외 매출 게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쪽에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CJ ENM이 최근에 이제 자꾸 그 부각되는 게 게임 쪽에서 뭐죠? 모두의 마블, 모두의 그 모두의 게임, 이 모두의 게임이 라인을 통해서 또 유통이 되거든요. 소정시대 뭐? 아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소정시 나한테 보내지 말고. 근데 이 라인 플랫폼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NHN 엔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NHN 엔터에 대한 본격적인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별 볼 일 없는데 뭐 게임주 중에 별 볼 일 없는 게임주 중에 하나겠구나. 근데 NHN 엔터가 그동안에 한국에서 찐따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 보드게임에 대한 규제잖아요. 근데 이 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한국에서 잃었던 시장을 해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온라인 카지노를 붙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온라인 카지노의 현금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한 게임 머니를 갖다가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에 가서 바꾸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게 불법이 아니란 얘기죠. 합법적으로 온라인 카지노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때려요. 그래서 이 온라인 카지노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잃었던 보드게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것을 그대로 그 이상의 것을 아마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온라인 카지노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NHN 엔터 한 게임에서 보여줬던 성장의 시나리오가 이제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고 기대감만 존재했었더라면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점, 야 이제 NHN은 다 안 되나 보다라고 이제 다 포기한 시점에서 이 피저빌리티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NH 엔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아 그래요. 네, 이제는 봐야 된다. 아이고. 뭐 깔만한 얘기 없어? 깔리기? 좀 까주세요 저. 듣기가 싫어하면 지금. NHN 엔터가 그럼 그 페이스북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한다는 그 얘기는 아니시죠? 한다는 겁니다. 아, 그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은 깔려 있는 상태로 가니까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깔고 또 온라인 카지노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요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요.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네. 주식 얘기를 슬쩍 하면서 인생을 가르쳐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자제분들의 인생을 방향을 해드리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또 착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그러잖아요. 음악 노래 소정 씨도 노래 네. 좋아하죠. 네. 노래 뭐로 들어요? 저요? 네. 저 유튜브로요. 아 유튜브도 뭐 유튜브니까 스트리밍으로 듣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70, 80년대 라디오 듣다가요. 네. 이제 카세트에 녹음을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카세트 시절이 이제 길보드잖아요. 네, 기억들 하실 텐데. 근데 소정 씨는 길보드 같은 것도 아직 나이가 20대 초반이니까 모를 텐데. 카세트 테이프에서 이제 CD로 대체되면서 음반가격이 약간 또 비싸졌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은 이제 그 CD가 됐지만 그때 그 CD랑 같이 나왔던 거가 이제 소위 불법 복제 시작이던 거잖아요. 불법 복제하고 당시에 이제 소리바다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때 그 소리바다나 이런 불법 음원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운받으면서 했던 거가 뜬 게 바로 MP3죠. 그렇죠. MP3가 그것 때문에 뜬 거잖아요. MP3에 돈 내고 하는 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불법으로 다운받아갖고 어둠의 세상에 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 CD 엄청 팔리고 그랬잖아요. 자동차에서 넣고 그랬는데 지금 공 CD라는 게 별로 개념이 없잖아요. 별로 팔리지가 않잖아요. MD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변한지 잘 생각해 보시면요. 2004년에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그때 항상 놀라야 됐던 거예요. 2007년에 결국 소리바다가 판결을 졌어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으면서 불법 음악 파일은 이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물도 이제 물론 서울에서 나오는 그냥 뭐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물은 이제 이거 먹는 샘물을 사 드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커크랜드 이거는 저기 코스트코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데 실제로 보면 그 정식으로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거 시장을 연 거가 누구냐면 많은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스티브 잡스였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튠즈를 만들면서 아이튠즈를 통해서 음원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확장된 건데 문제는 그것도 계속 세상이 바뀌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스티브 잡스조차 예측을 못했던 것이 있으니 바로 스트리밍이라는 거죠. 스트리밍
스티브 잡스 세대는 없었죠. 미국 내 음원 다운로드만 보면은요, 소정 씨 들어보세요.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13%가 감소했어요. 아이튠즈의 스트리밍 다운로드가요. 그래서 아이튠즈도 그 전체적으로 13%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아이튠즈도 2.3% 감소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근데 2003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처음이에요. 네, 아이튠즈의 그 다운로드 숫자가. 근데 반면에 같은 올해 상반기에만요. 스트리밍 이용 건수가 42%가 늘어납니다. 미국 기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음원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하고 있는 게 판도라입니다. 근데 미국 기준은 보더라도 보면 얘네 포함해서 2억 5천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어요. 판도라가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54억 달러, 5조 5천억입니다. 2012년 후에 저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2012년 후에 주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세요? 몇 배? 5배. 5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애플이랑 구글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 막 인수했잖아요. 이번에 그 비치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뭐 그 박태환 때문에 유명한 거 아시죠? 박태환의 헤드폰. 이렇게 이제 비치 일렉트로닉스인데 그것도 실제로 헤드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량한 건데요. 그리고 구글의 송자 미디어라는 것도 인수했거든요. 이거 다 같은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음원 시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얘기했던 음원 시장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특집할 때 얘기했는데 16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음원 시장이요. 미국이 44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3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인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냐면요, 2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본의 15분의 1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기준은 미국 기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리밍을 돈 내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물론 많이 들었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550만 명 정도가 스트리밍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정 씨 포함해서 뭐 돈을 안 내고 있지, 유튜브를 듣고 있지만 돈 그냥 5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로엔이 갖고 있고 그냥 그거는 시장 점유율대로 가는 거야. 통신사 점유율대로 가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15분의 1인데 10위에 들어갔는데요. 2억 달러인데요. 중국 있죠. 중국. 그래서 저는 이게 주식 얘기는 다음 얘기고요. 중국은 지금 9천만 달러입니다. 네, 20위권인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은 아직도 불법 국제라 그러잖아요. 네? 해적판이라 그러는데요. 문제는 우리 그 이성원 대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작년 11월에요. 우리 3중 전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3중 전에서 3차 전체회의였는데 그때요. 개업과제 하나 중 지적재산권 보호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포털업체랑 바이두랑 선전, 큐브, 바이두랑 뭐 몇 개 내가요. 지적 재산권으로 딴 데로 서로 고소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강동성 같은 데서는요. 지적 재산권 분쟁 전담 법원까지 설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거 우리나라 음원회사 이런 데를 막 맺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음원 거쪽에 갖다 팔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인구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음원 시장도 절반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15년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엄청 갈 길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꿈같이 커지는 시장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주식은 분명히 말씀은 다음 얘기인데 저는 사람들 용감한 형제 있죠. 신사동 호랭이 있죠. 박진영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용감한 2단 호랑이. 끝까지 들어봐요. 이게 뭐 걔네들이 오늘 나와서 빅병. 잠깐 기다려보자. 이거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박진영이가요. 저작권은 뭐 1년에 6억 벌었다. 그리고 또 이적 있죠, 이적. 네. 이적이 또 몇천만 원 지금 한 달에 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요 이 얘기를 들고 싶어요. 중국이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보면 수많은 실용음악가 애들 가진 애들 엄청 많아요. 주위에 보면요. 음악하는 애들 많잖아요. 저는요, 과감하게 중국 음악을 만들려고 하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보면 용감한 형제 신사동 호랭이는 보고 웃을 거다. 네. 얘네들이 직접 음원 시장에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거기에 중국 음악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듣는 음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공하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보세요. 잘 보면 우리나라도 뭐 잘 나가는 음악 보면 외국 아티스트랑 해서 우리나라 뭐 소녀시대 음악 만들고 뭐 GD 음악도 만들고 같이 협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그 성향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음악과 다니는 분들이 젊어 어렸을 때부터 특히 중국에 뭐 유학 간 애들 많잖아요. 젊은 애들. 걔네들 부모님들이 그런 애들 우리 방송국의 채널 K에서도 지금 아는 친구가요. 미국에 유학 간 친구인데 지금 음악 한다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휴학하고 미국에서 명문대학 다니다 와 있는데요.
보면 중국에서 유학 갔는데 어렸을 때 갔는데 괜히 음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이 자식아 돈을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음악한다고 이러냐? 예?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음악 작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관련 주식은 뭐 뻔히 있죠. 그래서 로엔도 있고 KT 뮤직도 있고 소리바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거 뭐 나중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도라가 5배가 올랐다 2년 동안에. 그리고 거기에 판도라나 이런 것들을 걔네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이 스트리밍이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VPN 같은 거 되지만 그 나라에만 또 해당돼요. 예, 그러니까 음원을 한번 갖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있으면 세계의 자기 음악을 하나 해서 우리나라 하나 하면 중국이 팔릴 수 있고 다 따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로엔이 한국 있잖아요. 그 로엔이 그거를 음원을 예를 들어서 일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원을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거를 일본 사람이 또 계약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복사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트리밍이. 소주스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게임이 제가 봤을 때 음악 한다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 공부하는데 중국까지 유학 보냈는데 뭐 같이 음악 한다고 부모님이랑 하는 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말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이 정말 엄청 돈을 벌 것 같아요, 나중에. 요것만 잘 되면요. 이게 주식이랑 딴 얘기 했지만 주식으로 보면 이제 로엔인데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요, 로엔을요. 근데 로엔이 보시면 어제 오늘 좀 올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제 화요일날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올랐는데 냉저히 보면요 주가 떨어질 때도 샀어요. 보시면요 이게 보면 최근 8일 연속 막 사고 있거든요. 기간은 별로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가 전체 미국 인구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당수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돈 내고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돈을 우리나라 뭐 매년 10%씩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것 같아요. 주가는 다음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게 지금 로엔이 됐건 뭐 KT가 됐건 소리바다가 됐건 특히 소리바다는 이 대표가 많이 하죠. 이게 삼성이랑 뭐 엮여 따르지 않았어? 네, 일단은 그 소리바다보다 사실 KT 뮤직인데 그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그 삼성이 이제 밀크 뮤직이라고 해갖고 미국에서 서비스를 해요. 근데 이제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리바다하고 같이 이제 그 삼성 라디오죠. 그러니까 밀크 뮤직 서비스를 소리바다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수익이 거둘 수 있는 거는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소리바다가 흑자 전환된다라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좀 최근에 나스미디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아, 그 나스미디어는 네, 딴 얘기죠. 있는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KT 뮤직도 KT가 KT 자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KT 뮤직이 더 좋. 그러니까 로엔하고 KT 뮤직을 두 개 비교했을 때 KT 뮤직이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비슷해요. 두 개 다. KT나 로엔나. 근데 이제 KT가 저는 KT 뮤직이 좀 더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로엔은 자체 마케팅을 하거든요. 멜론. 멜론 마케팅은 자기네가 해요. 자기네가 해갖고 어디다 뭐 하단부에 붙여갖고 멜론에서 다운받으세요 이런 걸 하고 자기네가 스스로 마케팅비를 지출하는데 KT 뮤직은 마케팅을 누가 해주냐면 KT가 해줍니다. KT 형이. 네. 그리고서 심지어 KT 포인트까지 쓰게 해줘요. KT 그거 좋으네? 포인트 쓰게 해가지고 갖고 그 KT 포인트를 써서 KT 뮤직에 있는 음악을 딱 원래 포인트 이런 거? 네 들으세요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 SK는 그거 안 돼? 네, 근데 그걸 불법이네, 그거 왜 안 돼? 모르겠어요. 그걸 해주게 되면 돈은 KT 뮤직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저기 무슨 소년 씨는 어디서 통지 짰어? 저 SK요. SKT 포인트로 그럼 멜론 뮤직 서비스 안 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될것 같은데, KT 느낌도 뮤직은 그것도? KT가 마케팅을 지금 마케팅을? 대행에다시피 하기 때문에 KT 뮤직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의 그런 지금 마케팅이 진행이 계열사니까. 근데 이게 황창규 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석채 회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황창규 회장이 지금 그 하는 게 뭐냐면 자회사의 정상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KT 뮤직도 제대로 된 그 흑자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스미디어가 가는 이유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KT 뮤직 같은 경우가 그런 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로엔보다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황창규 회장의 정상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KT 뮤직에 뭐 이수만도 발단 거지 양현석도 발단 거지 JYP도 발단 거지 전부 다 발을 다 같이 담궜잖아요. 아, 그래? 나 몰랐지. 예, 지분 참여를 다 했습니다. KT 뮤직에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역시 뭐 KT 뮤직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것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KT 뮤직이 듣고 보니까 더 그럴싸하네. 예, 지금 보게 되면은 마케팅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KT 뮤직의 점유율이 12%밖에 안 돼요. 근데 이통사 점유율은 KT가 3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리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KT 뮤직이 점유율이 KT의 점유율, 통신사 점유율이 말되네. 늘어난다라면은 말돼. 여기서 더블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유율이 더블난다는 얘기는 주가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말 되네. 여기다가 말 돼, 여기다가 말 돼. 이제 그 정부에서 음원 관련돼서 가격에 대한 인상을 매년 10%씩 2016년도까지 맞아요. 하기로 약속을 해줘서 맞아. 피도 늘어나고 큐도 늘어나는 그런 종목이 바로 KT 뮤직이다. 거기다가 선다리 마케팅, 손안대구 코프는 봉이 김선달 마케팅까지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좋지 아니하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는 하여튼 뭐 로인도 좋고, 네. 상대적으로 좀 그래서 말 되네. 본다면 탑픽을 그러니까 순서를 쓰라 그러면 1등은 KT 뮤직, 2등은 로엔, 3등은 쏘리바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맞아요. 쏘리해졌어 좀. 아니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네. 저는 하여튼 그거예요. 이게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인더스트리 엄청 크고 특히 음악 한다고 부모님이랑 갈등 보이는 애들이랑 자식들 괜히 음악 한다는 애들 있잖아요. 그 실용음악과 가게도 힘든데 말이야. 또 알바도 그 과외비도 많이 학원비도 했어야 되는데 그 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런 거 혼내잖아. 그러지 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걔는데 다만 걔네들한테 중국 음악을 많이 들으라고. 네. 그래서 중국 음악의 트렌디한 걸만 만들어내 갖고 하나만 히트하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없던 거가 지적재산권이 걔네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사동 호랭이는 정말 그 돈 버는 건 우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왔지 않습니까? 신사동 2단 호랑이.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저기 오늘 어땠어요? 요도 뭐 오늘 깔끔하게 종목을 또 얘기하다가 오늘도 또 숙여놓은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자꾸 매몰하시길래 오늘도 제가 더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뱅을 써먹어요? 그쵸.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숫자적인 데이터. 그리고 아까 뭐 보스턴 컨설팅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더 이상의 차이나가 아니 저희가 어디가 얘기하면 어디 가서 또 말씀을 하시냐고 저희가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요? 사석에서나 사석에서. 아니면 이제 좀 그런 교류를 할 때 나 이런 케이도 들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아는 것 같지 않은 건 아니고 들은 것단 얘기. 인용도 합니다 제가. 인용돼요? 네. 저도 인용해요? 예. 저런 사람은 소개는 안 하죠. 그쵸.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죠. 그거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출처를 정확히 안 하면 불법이야. 우리 어디 가서 꼭 해요. 키우면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팟캐스트 하다가 뭐 들었다 그렇게 정도 설명이죠. 또 출처를 모르고 어디서 들었냐. 그렇죠. 뭐 제가 뭐 원문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갖다 드리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대로 어땠어요? 형님의 노력으로 격이 높아졌어. 어. 여기가 오면 이 교보에 오면 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 교보 압구정 오면 네. 그걸 낮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격이 높아져야 돼. 좀 강남쪽이 약간 달라. 다른 방송들도 이거를 샘플로 삼아서 좀 듣고 격을 좀 높이세요. 다른 분들도. 대상아 높여라. 대상이도 보고 싶어. 이름이 대상이가 뭐니? 이름 좀 부모님한테 말해서 이름 좀 바꾸라니까. 그러니까, 너무해. 손대상이야 뭐야? 손만 대면 상. 손대상이에요? 그 이름을 부모님이 너무 하셨잖아. 그잖아. 저는 그래요. 주식은 두 번째다 항상. 근데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특히 본인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여기 3, 40대면 자제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결혼하시고 가는. 근데 저는 그게 음악 한다고 이제 음악 클래식하고 이러면 또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기타 치고 땡카땡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갑자기 음악 한다 노래하겠다고 그러면 네가 가수가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슈퍼스타 K 나간다. 야 미쳤냐 네가 되게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어드바이스 하면 중국 음악 한번 들어가. 중국 음악 그걸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좀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대박 날 것 같다. 뭐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불법이었는데 불법 국제 많은데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도 얘가 아까 뭐 그 바이두나 이런 애들이 서로 수하는 고소하는 거가 자기네 그 카피했다는 거 딴 사람 카피하고 고소하고 아니면 이런 거예요. 음원하고 책 같은 거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 인구 1000만 시대. 이제 대박을 노리는 한탕 창업이 아닌 꼼꼼하게 준비된 생활형 창업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와 딱TV, 호서대 벤처대학원이 함께하는 더 특별한 소자본 창업 과정.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현장 체험과 사례를 통한 아이템 선정까지 시장 조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법률 전문가,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전하는 생생한 창업 정보.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8주간의 강의로 나만의 특별한 창업을 준비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딱TV 02-724
0919번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 02-2059-2327 또는 02-2059-2316으로 문의하세요.